우리 상학에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코가 높고 힘차도 이곳이 좋은 마음 갖지 못하고, 턱이 힘있고 부드러워도 이곳이 좋은 마음 갖지 못하다 라고 말이죠. 어디일까요? 예, 인중과 식록궁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천기와 땅으로부터 얻은 지기를 모아서 저장하는 곳, 인중과 식록궁입니다. 하여 이 인중과 식록궁이 좋으면 말년이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말을 했으며, 이 인중과 식록궁이 좋지 못하다면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말년이 비난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말년이면 요즘으로는 중년이겠죠. 예전에 말년은 50세 전후니까 말입니다. 자, 50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부를 만들어줄, 행복과 번영을 만들어줄 이 인중과 식록궁,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인중과 식록궁을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상학에서는 사람의 얼굴에도 곡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니 인중과 인중 좌우 부위인 식록궁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곳 인중은 상학에서 중년을 나타내는 이 중골, 즉 중정과 말년을 나타내는 하골, 즉 하정을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하여 이 인중이 잘생겨야 말년이 편안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입모양과 인중은 관상뿐만 아니라 현대 인상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학에서는 이 인중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여 이 인중, 즉 바닥이 깊고 물이 잘 흘러야 주변의 땅이 윤택한 것처럼 이 인중도 깊고 또렷하고 깨끗해야 하며, 이 인중을 둘러싼 주변, 즉 식록궁이, 이 식록궁이 범령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야 기름진 땅이고, 이 범령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야 기름진 땅이고 수확이 많은 땅이라고 하여 부자가 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 코가 돈을 만들어내는 그 생산력이라면 이 인중과 이 식록궁은 이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곳 마당이 넓고 두둑해야 창고도 크고 풍성해지며 보관할 수 있는 재물의 양 많아지겠죠. 이래서 인중이 두둑하고 범용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야 풍요로운 말년이 보장되고 자손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중이 너무 가늘고 좁고 흐릿하면, 또 볼품이 없어 보이면 옹색한 느낌이 들겠죠. 당연 상학에서도 물길이 얕으니 흐르는 물이 없을 것이고 주변의 땅은 척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재물이 쌓일 수가 없다라고 했으며, 또한 이 식록궁 이곳이 범령으로 잘 둘러싸여 있지 못하다면 적은 재산에 새어나가는 것이 많으니 중년 이후 운수가 막힐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중이 길고 곧으면서 윤곽이 뚜렷한 사람들은 상학에서는 오래 살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품도 훌륭하다고 하니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라고도 하는데요. 현대 인상학에서는 인중이 너무 길어도 문제라고 합니다. 인중이 이렇게 길면 일단 얼굴이 길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젊어 보이시는 거 다들 좋으시죠? 이러니 당연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인중은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직업적으로도 일에 대한 지속성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인중의 형태별 기본적인 성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학에서는 이렇게 인중이 길게 되면 인내도 잘하고 느긋하게 세상을 관조하는 성격이며 지도자 운이나 리더십, 윤리성이 아주 좋으니 교육가나 정치가 등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내심과 끈기가 있고 성격이 느긋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사람이 많이 따르고 의리가 있고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요. 현대 인상학에서는 인중이 이렇게 길다면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느긋했고 편안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중이 긴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해서 한번 사귄 사람은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믿음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중이 이렇게 짧다면 신중하지 못하고 성격도 급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많으며
급하게 말하다 말 실수를 하는 경향도 많고요. 또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성품이라서 무슨 일이나 쉽게 다가서게 되며, 또한 매사에 실증을 잘 느끼게 되니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성향이 약하고요. 인내심이 약해서 감정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 기복이 심해서 성질을 많이 부리는 대신에 이러한 사람들은 애교가 많은 특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넓은 인중을 가진 사람들은 성격이 포근하고 온화한 성향이 강하고요. 일에 대한 추진력이 아주 강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강해서요. 타인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적인 능력이나 장사에 큰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이라서 개인적인 업무 영역을 넓혀가시면 좋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인중이 얕은 사람입니다. 인중이 희미하죠. 이러한 사람은 생각이 얕아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늘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처신을 해야 실수가 적다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사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행동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휘어진 인중의 경우에요. 많이 휘어졌죠. 항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늘 타인을 믿지 않고 의심을 많이 하며 여유가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중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입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이 틀어진 상태라는 것은 현재 삶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늘 불만을 많이 가지는 성품이기에 과거 역시 삶이 항상 불편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꼭 아셔야 할 점, 이렇게 입이 틀어지는 것, 이것은 운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운을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죠. 늘 입을 바로 하시려 노력하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곳 식록궁입니다. 이는 이렇게 법령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요. 얼마나 법령에 의해 잘 쌓여 있는가에 의해 비옥한가 척박한가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이 입끝과 법령 끝이 연결한 선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거나 포개어져 있으면 최고로 치고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최악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분명 느끼셔야 합니다. 늘 사진처럼 부드럽게 웃는 습관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지게 되면, 또 자주 웃게 되면 입술산이 벌어지면서 인중 아랫부분도 넓어져서 이상적인 물방울 모양의 인중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꾸 웃으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려고 하신다면 인중이 아무리 짧게 말려 올라갔더라도 서서히 다듬어지면서 다시 내려와서 길어진다라는 것이 모든 현대 인상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겁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 가지만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는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화내지 마세요. 절대 나쁜 마음 품지 마세요. 반드시 부드러운 웃음, 행복한 웃음 꼭 지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늘 행복한 여러분, 늘 부유한 여러분, 모든 행복, 번영, 사랑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